요즘 목이 마르지도 않고 소변도 평소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당뇨가 조용히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저는 35년 동안 혈당 변화와 대사질환을 연구해 온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정말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혈당이 정상의 3배,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상태였죠. 당뇨는 아프지 않게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목마름이나 체중 감소 같은 전형적인 증상은 사실 이미 늦은 단계예요. 진짜 문제는 그보다 훨씬 먼저 시작됩니다. 피부에서, 청력에서, 시력에서, 발끝에서 이미 신호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7번째 신호는 100명 중 단 3명만 알고 있는 당뇨의 초기 경고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5년 뒤 합병증으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예요. 오늘 내용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를 오늘 꼭 확인하셔야 해요. 요즘 몸에서 이상한 변화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67세 박영숙 님이에요. 발바닥에 상처가 생겨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3주가 지나도 전혀 낫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상처로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공복혈당이 280이었습니다. 정상이 100 이하인데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였죠.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전혀 증상이 없었다고요. 목도 안 마르고 소변도 평소랑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까 달랐어요. 시력이 흐려지고 안경을 바꿔도 잘 안 맞았대요. 피부가 가렵고 밤에 자주 깼다고 하셨어요. 이 3가지가 바로 당뇨가 악화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의외의 신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신다는 거예요. 박영숙 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식습관 조절하고 걷기 운동 시작하셨는데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신호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미 여러분 몸은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올 7번째 신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이나 겨드랑이에 나타나는 검은 반점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거든요. 피부가 거칠고 검게 변하는 건 단순히 때가 낀 게 아닙니다. 이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서울대 의학정보 자료에 따르면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하는데 당뇨 전 단계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영자님도 그러셨어요. 목 뒤에 때처럼 보이는 반점이 생겼는데 아무리 밀어도 안 없어졌대요. 처음엔 목욕탕에서 때를 덜 밀어서 그런가 생각하셨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당화혈색소가 6.4가 나왔어요. 이미 당뇨 전 단계였던 거예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곳에 피부색 변화가 생기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조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몸의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미용 문제로만 생각하고 방치하시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목이나 겨드랑이가 거칠어지고 색이 진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검사 받아보세요. 그 다음은 잇몸 출혈과 입냄새 변화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놓치는 신호예요. 양치할 때 피가 나면 보통 잇몸이 약해서 그런가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잇몸 염증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당뇨를 더 악화시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가 없는 분들보다 치주염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해요. 71세 이순자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입냄새도 심해졌는데 그냥 치과만 다니셨어요. 그런데 치과 선생님이 혈당 검사를 권유하셨고 검사 결과 당뇨였던 거예요. 다행히 잇몸 치료를 받고 나서 당화혈색소가 0.5%나 떨어졌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면 치과 방문하시고 혈당도 함께 점검하세요. 입냄새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소화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당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즘 양치 후에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냄새가 심해진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청력 저하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죠? 귀와 당뇨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당뇨는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는데 그게 청각세포로 가는 산소 공급을 막습니다. 국제의학저널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청력 손실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66세의 최병우님은 텔레비전 볼륨을 자꾸 높이게 됐대요. 가족들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는데 본인은 잘 안 들려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당뇨 판정을 받으셨죠. 60대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귀가 멀어지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 요즘 예전보다 더 크게 들으시나요? 그렇다면 청력 검사와 함께 혈당 검사도 꼭 받아보세요. 네 번째는 발의 감각 이상입니다. 이건 당뇨 합병증의 시작 신호예요.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건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당뇨 환자의 절반 정도가 말초 신경 손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64세 김철수님은 신발 안에 못이 박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신고 다니셨대요. 저녁에 신발을 벗고 나서야 피가 나는 걸 발견하셨죠. 통증을 전혀 못 느끼셨던 거예요. 이 정도면 이미 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발바닥을 꼭 점검하세요. 감각 변화나 상처가 있으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림이나 화끈거리는 느낌을 단순히 피로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요즘 발끝 감각이 둔해진 느낌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바로 검사 받으세요. 다섯 번째는 시력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안경을 바꿔도 잘 안 맞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경험 있으시죠? 이것도 당뇨 신호일 수 있어요. 혈당이 변동하면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초점이 변합니다. 새로 당뇨 진단받은 분들 중 70%가 진단 전에 시력 변화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8세 정미경님은 6개월 동안 안경을 3번이나 바꾸셨대요. 그런데도 계속 잘 안 맞았죠. 안경점에서 이상하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당뇨였어요. 시력 변동이 잦으면 안과보다 혈당 검사를 먼저 받아보세요. 노안으로만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안경을 바꿔도 잘 안 맞는 느낌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렇다면 꼭 혈당 검사 받으세요. 여섯 번째는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작은 상처가 잘 안 낫는 경험 있으시죠? 높은 혈당은 백혈구 기능을 떨어뜨려서 상처 회복을 늦춥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 환자는 정상인보다 상처 치유가 2배 정도 느리다고 해요. 70대 여성분 중에 발톱에 생긴 작은 상처를 방치하셨다가
결국 발가락을 절단하는 지경까지 간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상처가 3일 이상 낫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발이나 손의 상처는 반드시 매일 살펴보세요. 작은 상처가 잘 안 낫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100명 중 3명만 아는 신호예요. 바로 성기능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불편해 하시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조기 신호일 수 있어요. 당뇨로 인한 미세혈관 손상이 성기 쪽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경을 손상시켜서 감각이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발기부전이 당뇨보다 평균 3년에서 5년 먼저 나타난다고 해요. 60대 남성분 중에 성기능 저하로 검사를 받았다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능 변화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바로 검사 받으세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최근에 변화가 있었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안 받으셨으면 꼭 받아보세요. 이제 이 신호들 중에서 여러분이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당뇨 전 단계에서 되돌릴 수 있는 생활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조절입니다. 이게 정말 기본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부터 먼저 드세요.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걸 현미나 통곡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밥 먹을 때 채소부터 드시게 했더니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1% 가까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특별한 약도 안 쓰고 그냥 먹는 순서만 바꿨는데 말이죠. 식사할 때 채소 반찬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드시고 마지막에 밥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식도 중요해요.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세요. 견과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줘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좋은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식후 30분 걷기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주 5회 이상 하시면 좋고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앉아 계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30분만 걸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걷기가 힘드시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식후에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근육이 많으면 혈당을 더 잘 소모하거든요.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의 5%만 줄여도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70kg이면 3.5kg만 빼면 되는 거예요. 연구 자료를 보면 체중 3kg 감소만으로도 당뇨 발생 위험이 40%나 줄어든다고 해요. 단기간에 확 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하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1kg 정도씩만 빼도 충분해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고 요요 현상도 생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당을 재고 기록을 남기세요. 기록하면 패턴이 보여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내려가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자기 몸에 맞는 관리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합니다. 밤에 자주 깨신다면 그것도 혈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시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립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도 도움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혈당을 희석시키고 신장이 과도한 포도당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나 음료수 말고 그냥 물로요. 정기적인 검사도 필수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이게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거든요. 공복 혈당만 재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요. 오늘부터 30분만 걸을 준비 되셨나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를 늦추는 단 하나의 핵심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뇨는 증상이 없을 때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마름이나 소변 증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은 이미 늦은 단계입니다. 그때 가서 관리하면 합병증을 막기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달라집니다. 목이나 겨드랑이의 검은 반점, 잇몸 출혈과 입냄새 변화, 청력 저하, 발의 감각 이상, 시력의 미묘한 변화, 상처 치유 지연, 성기능 변화.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면 합병증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가 악화되면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신경이 손상돼서 발을 절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도 몇 배나 높아져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합병증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피로감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상처도 빨리 낫고 시력도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이번 주 안에 혈당 검사 한 번만 받으세요. 그 한 번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봐온 결과예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드시고요. 밥 먹고 나서 30분 걷기 시작하세요. 체중의 5%만 줄여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당을 재고 기록하세요.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요. 이것만 지켜도 당뇨를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잡는 음식 10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어떤 음식이 급격히 올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꼭 시청하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어떤 신호를 느껴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